(249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라는 것을 그 표지에 있죠. 2021년도 3월 31일 날 일부 개정한 거를 넣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겁니다. 지금 이거 아주 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도시군 기획사업인 경우 재해, 재난수습을 한 거, 재난응급시 이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도 그냥 무조건 토목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가 져서 태풍이 불어서 산이 깎여서 도로에 이렇게 깔려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거를 공사를 하려면, 법대로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그거 도로에 깔려 나온 거를 없애야 되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받면서 허가 나는 동안에 공사해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시역 또는 지구 단위 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50제곱미터 이하, 수평층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구 단위 그 외 지역에서는 150톤, 15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이하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도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아까 거는 그냥 제가 양념으로 말씀드린 거고, 핵심은 이겁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즉 다시 말하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건축물이 있던 땅은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는 겁니다. 이 조성이 뭐예요? 완료된 기존 대지입니다. 기존 대지는 자 보시오. 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창고용지 이렇게 건물이 한번 지어졌던 땅은 기존으로 조성이 완료된 대지로 땅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몇 가지죠? 29가지죠. 나중에 주차장, 캠핑장, 야영장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 이 6개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경사도, 인목번수도, 표고도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도로와 배수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에 이 개발행위 조건일 때는 도로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하는 도로와 건축법에서 한 도로가 달랐었어요. 근데 이번에 21년도에 지침이 보게끔 되면은 건축법상 도로가 있을 때는 도로가 있는 걸로 본다고 개정이 됐어요, 보면.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고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다시 필요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수로거든요. 자, 보십시오. 경매가 나왔는데 하나는 대지가 있고 하나는 전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마을 안길로 해가지고 뭐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 땅이 경매로 나와서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로 있는 땅은 제가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되고 그냥 건축 허가를 받아도 되다 보니까 마을 안길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그냥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마을 안길이니까 건축 허가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땅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죠.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되죠. 근데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농지 전용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근데 뭘 받아야 되죠?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사도 인목분소 표고도를 보는데 경사도 인목분소 표고도는 아무 문제가 없죠. 전이니까 높지도 않고 뭐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도로와 배수로를 봐야 되죠. 근데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를 보라 그랬으니까 이제 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개발행위 조건에 뭘 보라 그러지 이제 마지막에? 배수로. 배수로가 남의 땅인 경우에는 그 땅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대지는 그냥 배수로 보지 않고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건축법에서는 개발행위에서는 배수로를 받기 때문에 이 배수로가 다른 사람 땅이니까 여기에 땅 주인에게 배수로 사용승낙서 받아 갖고 오라기 때문에 똑같은 땅이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농지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무슨 사용을 받아오라 그래? 배수, 하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바람에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얘기한 지금에 있는 6가지 지목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땅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은 다르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건축허가 납니까? 물어보면 그거를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건축허가 나지만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그러면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건축법에서는 기존 배수 관로의 연결 조건으로 허가하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반드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로가 없고 남의 땅을 사용해서 배수로 만들 땐 사용승낙서 받아와라 했으니까 받아오라고 돼 있는데 자 제가 그걸 가지고 국토교통부에다 질의를 했었어요.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해서 도로를 쓸 수 있다고 많이 하면은 도로만 쓰는 거야. 그 안에 그 도로 밑에 있는 배수로도 같이 허락을 해준 거야. 배수로도 같이 하라고 허가를 해주는 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는데 답변은 뭐라고 하냐면은 일률적으로 같이 얘기할 수 없고 사건별로 다르게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주관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배수로 사용승낙 받아오라면 받아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고 해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배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된다. 일률적으로 못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 그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과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땅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주시면 되는데 조금 아까 제가 한 6가지의 지목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자.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 다 건물을 지었었기 때문에 지목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교수님 그 건축법에 의한 도로라고 등재돼도 또 그걸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마을 안길이든지 예. 뭐 건축법에 의해서 동도로 인한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 또 다시 안 된다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네. 배수로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준 게 몇 건 있었어요. 아니 이미 건축법상 도로가 돼서 도로 지정 공고도 났고 그러니까 도로 대장에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배수로도 상관이 없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로 대장이 올라가던 옛날 마을 안길 그렇죠. 그러니까 이 2013년 이후에는 사용승낙을 해주면 도로 대장이 올리는데 그러기 전에 만들어져 있던 현황 도로는 담당자가 배수로 사용승낙 받아오라 그러면 사와야 되는데 담당자가 배수로 사용승낙을 안 받고도 그냥 해줘도 상관은 없어. 담당자가 해오라 그러면 해가야 돼요. 해오라 그러지 안 해오라 그러는지는 담당자 마음이야. 엄청 끝발잇쳤네요. 도로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권한이 상당히 많아요. 그 많은 이유는 제가 이제 이번 주 제가 그게 28일 날하고 29일 날에 공개 강의 한다는데 우리 저기 뭐야 노랑머리 여사님께서는 공개 강의 들어보셨어요? 이번 28일하고 29일 날 시간 내서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둘은 시간이 28일 28일 날에 3시나 아니면 7시. 29일 날 토요일 날에는 3시인데 제가 도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할 텐데 도로에 대한 것은 건축법이 1961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61년도 이전에 태어났어요? 이후에 태어났어요? 그럼 61년도에는 저기 누가 무슨 법으로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시겠네. 현황수야의 시가지. 그 당시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박정희 장군이 군사혁명을 일으켜갖고 정권을 잡았죠. 국회의원도 없애고 다 없애버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만들어서 2년 동안을 정권을 했는데 그때 다른 것도 많이 했지만 제일 많이 한 것이 그 이전에는 그 왜 5대 악법이 그러니까 일제에서 5대 악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무슨 뭐 도서관은 무슨 법 해갖고 뭐 책을 뭐 발견하면 그거를 이제 반대 뭐 하게끔 하면 잡아간다 등 뭐 이런 5대 악법을 빼놓고 난 나머지는 생활에 필요한 법은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왜 하지 중장이 먼저 저기 들어와 갖고 했을 때는 그 일본이 한국을 다스리기 위한 악법 5개만 없애고 나머지 법은 그대로 뒀고 이승만 정권에서 넘겨받아서 그 법은 그대로 뒀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건축법이나 뭐 지적법이나 뭐 이런 것이 그 후에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때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61년도에 건축법이 생겼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3m 이상은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서부터 있던 동네는 3m가 안 되는 동네는 집 하나도 못 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줘라. 이런 것이 마을 안길이라는 거거든요. 담당자한테 권한을 많이 줘서 가능한 한 새로 건축할 때는 3m의 도로를 확보를 하게끔 만드는 거고 옛날부터 있던 도로는 그대로 허가를 내주게끔 했던 것이 그런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 보면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권한을 많이 줬는데 지금 그런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조금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뭐. 2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담보. 어떤 땅에 내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나면은 허가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종이 쪽지를 하나 줍니다. 그 쪽지가 뭐냐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했을 때의 이행보증금, 다시 말하면 원상복구 조건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보험증권이든지 조에 끌어서 제출해야지 허가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개발을 하려면 형질병령을 하죠. 형질병령하다가 돈 없다거나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땅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다가 자빠진다고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상복구할 수 있는 금액을 예치하게끔 돼 있는데 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도 되고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해도 되니까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허가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허가증을 주는 게 아니라 이행보증 보험증권 끊어오라는 서류를 먼저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끌어다가 주면은 그러면 허가증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행보증금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공사를 하다가 시간을 오래 끌게끔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를 받고는데 무조건 2년 이내에 준공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인데 담당자의 권한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은 1년을 다시 연장을 시켜주기는 합니다만 연장 요구를 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는 무조건 2년 안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준공, 개발행위 허가 준공.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라는 준공은 복구 준공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다가 터를 깎아서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산은 깎을 거고 여기는 돋을 거다. 깎는 데는 흙이 내려오지 옹벽을 칠 거고 여기는 무너지지 않게 축대를 쌓겠다. 도면에 누져 있으면 옹벽 치는 거와 축대 쌓는 것을 준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적지복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땅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준공을 하면 그러면 그 개발한 준공이 났을 땐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복구가 되지 않고 중단을 하면 원상복구 시키는 겁니다. 원상복구. 그러면 원상복구라는 것이 옛날 있는 대로 원상복구가 아니라 여기서의 원상복구, 개발행위 허가에서 원상복구라는 뜻은 재해가 옆에 있는 다른 땅에 피해가 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건축물에 건축 및 공작물에 설치해 갖고 시, 군, 도, 농어촌 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 군, 농어촌 도로 농어촌 도로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제가 봤을 땐 세계적으로 도로는 잘 만드는 나라예요. 마을 안에 있는 도로가 예산이 안 늘어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마을 안에 있는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농어촌 정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장을 통해서 동네에 있는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하고 신청을 하면 그거를 배정을 해서 만들게 주겠던 게 그게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그 도로거든요. 그것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마찬가지니까 어떤 땅이든지 간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것도 21년도에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 조건에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로의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마을 안길이죠. 그러니까 마을 안길을 옛날에는 다른 사람의 땅이기 때문에 마을 안길로 건축법상의 도로는 그냥 마을 안길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이거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안 해줬었는데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에 지치면서 마을 안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도로를 밟기를 했기 때문에 막으란 길로 도로는 됐지 않냐 했더니 이제는 담당자가 알았어 도로는 상관없는데 그 대신 하수도 사용수가 받아와. 이러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담당 공무원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땅을 가지고 몇 군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건축가에서는 그래요. 지목이 농지인데도 과수원으로 돼 있고 농지로 돼 있는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 건축가에서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건축허가 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도시개발과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가면 도로는 인정하지만은 하수도 사용수당은 받아오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그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이렇게 마을 안길이나 농로에 접성하는 이런 현황 도로를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도로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된 겁니다. 예전에 이런 것이 개발행위 허가 조건이 19년도 옛날 거는 없어요. 21년도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생긴 겁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도 보면은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배수로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배수로. 근데 무조건 다 배수로를 사유수납을 받아오라고 하진 않고 개발업자가 단지 안에 만약에 농지인데 도로를 만들어 놓고 배수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단지 안에 있는 택지가 경매로 나와서 누가 사게끔 되면 배수로 사용수납 받아오라 그래요. 근데 내가 한 번은 담당자한테 가서 그 여주시에 있는 그 개발하는 단지 안에 있는 거하고 바깥에 있는 땅하고 두 개를 물어봤더니 이거는 배수로 사용수납 받아오십시오. 그러고 이거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아니 여기는 왜 이거는 배수로 사용수납 받아요. 이건 안 됩니다.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그러더라고. 이 단지 안에 있는 땅 포장은 개인이 했고 여기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이 땅은 다른 사람 땅이지만은 포장을 우리 여주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시에서 포장한 거는 그냥 사용수납 없이 이렇게 해서 다 해드릴 수가 있지만은 우리 여주시에서 포장하지 않고 배수로도 만들지 않은 그러니까 단지 말하면 그 개발업자가 만들었잖아요. 배수로도 만들어 놓고 도로 포장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사용수납을 받아오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하기 위한 거죠. 그게 단지를 조성해서 집을 지었으면 그 도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 대장에도 등재가 되고 도로 공고도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죠. 그걸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았을 때 얘기죠. 않았을 때. 예. 근데 예전에 보면은 도로 대장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이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21년도에 이게 나오는 거는 상당히 진일보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런 땅에서 그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땅, 지목이 도로가 아닌 땅, 현황 도로인 땅을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은 이 개발행위 허가 지침, 21년도의 지침을 다 뽑아서 갖고 있다가 이거를 가지고 담당자한테다가 설득을 좀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상당히 진일보된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절대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광고탑, 철탑, 태양광 발전시설 이 참 저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농지나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 설치라는 거 저는 반대하고 법에 의해서 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농지는 농지 그대로 써야지 태양광 만들면 안 되고 임야도 나무 잘라내가지고 나무 심은 거를 없애고 태양광 만든다 그건 안 되는 얘기고 태양광은 창고 지붕 만들 때 공장 지붕 만들 때 뭐 의무적으로 3분의 1은 뭐 태양광을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하면 내가 보면 축사를 진다든가 할 때 그때는 맞아요. 그런데 멀쩡한 산에 나무를 다 베어내고 태양광 설치한다든지 농사 짓는 땅을 농지를 전부 다 농사 짓는 걸 중단하고 태양광 설치한다든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얘기죠. 보면 여기 보면 지금 광고탑, 철탑, 태양광 발전 시할 때는 이런 데는 보면 진입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내주겠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마을 안길이든지 이런 경우에 이 당연한 건데도 그 당시에 그 담당자가 건축허가를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2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도서 작성 기준 이렇게 있는데 토목 설계 사무실 가서 제가 얘기하죠. 부탁을 하죠. 계약을 하죠. 개발행위 허가 받아주십시오 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뭐 500만 원 주십시오 하든지 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오면 계약 위반이다 못하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이러한 도서를 내야 되는 것을 토목설계사무실에 대신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출하는 서류를. 그러니까 내가 토목설계사무실에 계약하는 거는 개발행위 허가 받기 위한 도서를 당신이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서류를 토목설계사무실에서 만들어야 돼? 내가 만들어도 돼? 내가 만들면 돼야 안 돼요? 토목설계사에서 아니 내가 만들어도 되긴 되죠. 내가 만들어도 되는데 뭐 하나 조건이 이런 것이 있죠. 아까 개발행위 그쪽에 경사도 있죠. 그럼 경사도가 뭐 15도 미만이다 그러면 그 땅이 15도가 안 된다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14도라고 적어야 돼. 경사도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해야 돼. 자격증이 있는지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거기를 재갖고 여기 경사도가 몇 도다. 도장 찍은 거. 그다음에 아까 인목본수가 뭐 70% 50% 했잖아요. 내가 인목본수가 몇 프로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목본수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인목본수가 몇 프로다 하는 것을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한테 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서류를 만들어서 내가 집어넣어도 되긴 되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토목설계사무실에다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십시오가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도서를 저 대신 작성해 주십시오야. 허가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도서를 작성해 주십시오예요.